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렌즈 실습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렌즈 실습 심화 12주차 1차시 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되짚어 볼까 합니다.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한 전 단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학습했고요.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슬릿램프의 기능이라거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슬릿램프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했고, 이와 더불어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기 전과 처방한 후에 눈 상태 및 또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플로레세인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제거하는 방법과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제거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임상에 나아갔을 때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적절하게 피팅해서 편안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미 이론 시간에 어느 정도는 학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드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렌즈 자체가 딱딱하고 가장자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착용할 때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는 다르게 조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착용하는 중간에 하드 콘택트 렌즈의 모서리 부분, 가장자리 부분 엣지라고 하죠. 엣지 부분이 각막에 닿거나 하는 경우에는 각막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할 때도 올바른 착용법을 사용해서 착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착용할 때 처음에 그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음 착용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콘택트 렌즈 자체를 처음 착용해 본 사람의 경우에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할 때 이 두려움 때문에 눈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게 되거든요. 그래서 착용하는 중간에 이 눈을 심하게 감아버리면 렌즈가 각막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부분이 아래쪽이라거나 이렇게 옆쪽, 이런 결막 부위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막에 정확하게 착용된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통증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그게 각막이 아니라 그 주변 부분에 위치한다고 하면 그 예민한 결막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상당한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기 전에 하드 콘택트 렌즈의 착용자에게 착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석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유리에 붙이는 그 뽁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끝쪽 부분에 실리콘으로 이렇게 온폭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하드 콘택트 렌즈에 밀착시켜서 누르게 되면 이 부착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석션을 바깥쪽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빼게 되면 하드 콘택트 렌즈가 빠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석션을 이용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제거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하긴 한데요. 문제가 있는데, 이 석션을 그냥 마른 상태에서 부착을 하게 되면 사실 이 하드 콘택트 렌즈가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뽁뽁이 유리창에 붙여본 적 있잖아요. 해서 이렇게 입김을 불어서 수분을 좀 묻힌다거나 아니면 물을 약간 묻힌 상태에서 이렇게 유리창에 붙이면 아주 강력하게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듯이 이 석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기 전에 수분제라거나 아니면 식염수 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분을 시켜준 상태에서 물기가 묻어 있는 상태에서 제거를 해주는 것이 올바르겠고요. 제거하기가 아주 용이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그 석션이라는 걸 좀 예제로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은데,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하나 달려 있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이 지금 렌즈 제거하는 석션 말고요. 유리창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붙어 있어요. 여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중간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고리 같은 걸 걸어서 현수막도 여기다 연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끝부분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이걸 잡고
떼주도록 되어 있죠. 그럼 손쉽게 떨어지죠. 이 중간 부분을 자꾸 떼려고 하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드 콘택트 렌즈도 각막에 아주 단단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석션을 이용해서 제거해 줄 때도 가운데 부분에 석션을 붙여서 제거하기보다는 하드 콘택트 렌즈가 이렇게 착용되어 있는 상태라면 석션을 이렇게 정면에다가 부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아래쪽이나 위쪽, 특히 아래쪽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좀 측면 쪽에 부착을 한 상태에서 빼주면 훨씬 더 상대적으로 제거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도 여러분들이 안경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제거 방법에 대해서도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손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컨택트 렌즈, 하드 컨택트 렌즈 착용자가 석션을 이용한 제거 방법만을 익히고 있다면 만약에 석션을 분실했거나 아니면 석션을 가지고 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드 컨택트 렌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의 통증을 상당히 느끼거든요. 렌즈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손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충분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론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요. 이 눈꺼풀을 가장자리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눈꺼풀,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의 탄력이 상당히 강해지게 되겠죠. 그죠? 크게 바깥쪽으로 세게 당겨준 상태에서 한 손은 아래쪽에 받치고요. 아래쪽을 보면서 눈을 깜빡, 깜빡, 최대한 크게 떴다가 깜빡. 깜빡하게 되면 이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하드 콘택트 렌즈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드러내듯이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맨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손쉽게 손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눈꺼풀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하드 콘택트 렌즈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눈꺼풀로 눌러서 위와 아래로 눌러서 바깥쪽으로 제거하는데요. 이때는 렌즈가 바닥에 그냥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쪽에 뭐 흰색 티슈를 하거나 아니면 깔끔한 수건 같은 걸 받쳐놓은 상태에서 아래쪽을 보면서 제거를 해주어야 렌즈를 분실할 우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착용 방법이라거나 제거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실제 대면 수업할 때 실습을 할 텐데요. 이런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콘택트 렌즈, 하드 콘택트 렌즈의 착용법, 제거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익힌 후에 이러한 내용을 임상에 나갔을 때 하드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게 적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고려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피팅 상태가 너무 플랫하거나 또는 너무 스티프하거나 이랬을 때 어떠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뭐 재질이 있겠죠. 그래서 뭐 재질도 하드 콘택트 렌즈는 요즘에 뭐 RGP라는 그런 그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질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의 재질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에 따라서도 어떤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뭐 유리 재질의 하드 콘택트 렌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PMMA 소재의 또 하드 콘택트 렌즈도 있었어요. 따라서 뭐 요즘에는 거의 두 가지 재질은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재질에 따라서도 피팅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콘택트 렌즈의 전체 직경에 따라서도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양상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전체 직경을 큰 렌즈로 처방했을 때보다 작은 렌즈로 처방하게 되면 조금 더 플랫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직경만을 가지고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한다고 하면 너무 피팅 상태가 스티프해서 움직임이 없다면 그럴 때는 전체 직경은 좀 줄여주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로 너무 콘택트 렌즈의 움직임이 많은 플랫한 피팅 상태의 양상을 보인다면 하드 콘택트 렌즈의 전체 직경을 키워주어서 스티프한 양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학부 직경인데요. 이 광학부 직경은 사실 전체 직경에 따라서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이 광학부 직경만을 뭐 일부 변수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체 직경을 키워주게 되면 광학부 직경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드 콘택트 렌즈의 직경을 크게 했을 때는 사실 광학부 직경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이런 때가 문제입니다. 뭐 각막의 크기가 작다거나 아니면 피팅의 양상 때문에 너무 스티프한 피팅 때문에 직경을 좀 작게 변수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직경을 직경을 다이아라고 얘기하는데 다이아미터가 이 직경을 뜻하거든요. 영어로. 어쨌든 이 다이아미터를 줄여주게 되면 당연히도 옵틱 존의 다이아미터도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헌데 이 동공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광학부직경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동공보다 광학부직경이 작아지게 되면 이 광학부 이외의 부분으로도 동공을 통해서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고요. 또 광학 부분을 통해서 당연히 동공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빛이 눈 안에 형성되는 것 때문에 눈부심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팅 양상을 조정할 때 전체 직경을 줄여야 한다. 또는 뭐 같은 얘기겠지만 광학부 직경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동공 크기를 측정해서 야간에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 뭐 어떤 생활을 할 때 빛번짐에 의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도 안경사의 역할이겠죠. 자, 네 번째,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콘택트 렌즈의 기본 커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드 콘택트 렌즈의 후면의 곡률 반경을 베이스 커브, 기본 커브라고 하고요. 이 각막 전면의 곡률 반경에 하드 콘택트 렌즈의 후면의 곡률 반경인 베이스 커브, 기본 커브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주면 이론상 정확하게 피팅이 됩니다. 뭐 물론 임상적으로 봤을 때 눈에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는 당연히 뭐 소프트 콘택트 렌즈도 그렇겠지만 기본 커브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부 커브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하드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광학부가 있을 거고요. 또 이 주변 부분에 이렇게 주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에 이제 엣지 부분도 형성될 텐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주변 부분의 하드 콘택트 렌즈의 커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도 피팅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스티프하다거나 너무 그 플랫할 때는 당연히도 하드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의 베이스 커브를 조정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광학부의 베이스 커브를 조정해도 적절한 피팅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주변 부분에 또 곡률 반경을 변경해서 또 피팅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하드 콘택트 렌즈의 중심 두께도 중요한데요. 하드 콘택트 렌즈는 렌즈가 딱딱하고 무겁기 때문에 중심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중력 작용에 의해서 베이스 커브와는 별개로 또 좀 플랫한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는 아주 높은 굴절력의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는 이 중심 두께에 의한 무게 증가로 인해서 피팅 양상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고려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렌즈의 굴절력에 따라서도 피팅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자, 마이너스 렌즈의 경우에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오목 메니스커스 형태로 생겨 있게 되겠죠. 플러스 하드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네, 지금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중심이 두껍고 가장자리가 얇은 이런 형태의 플러스 메니스커스 렌즈 형상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베이스 커브인 예를 들어서 8.0mm의 동일한 베이스 커브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착용시켰을 때는 그 피팅 양상이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보통 임상에서는 마이너스 3.0 다이옵터의 시험 렌즈를 주로 사용해서 피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이너스 렌즈를 사용해서 피팅한 그 사람의 굴절력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6 다이옵터로 교정되는 원시 아닌 경우에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시험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평가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양상은 모두 다 잘못되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따라서 임상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플러스 6 다이옵터로 교정되는 원시 아니라면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시험 렌즈를 착용해서 피팅 상태를 평가하기보다는 굴절 검사 값을 이용해서 정관거리만 보정해 준 값을
통해서 베이스 커브는 보통 플랫 K 값으로 그냥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내가 이론 시간에 얘기한 피팅 방법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방해야 하는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 하드 콘택트 렌즈를 주문을 한 후에 도착한 렌즈가 첫 번째 시험 렌즈가 됩니다. 따라서 임상에서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진 렌즈를 가지고 플러스 굴절력으로 처방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에서도 아주 대부분의 안경사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간과하게 되면 마이너스 시험 렌즈로 피팅 상태를 전부 다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처방했을 때 피팅 양상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똑같이 마이너스의 경우에도 또 굴절력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다이옵터의 하드 콘택트 렌즈와 마이너스 10다이옵터의 하드 콘택트 렌즈는 렌즈의 가장자리 두께와 중심 두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또한 피팅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굴절력의 차이가 크다면 좀 전에 원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다이옵터로 피팅 상태를 평가하기보다는 실제 그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굴절력을 가진 렌즈를 일단 주문을 해서 그 주문된 렌즈로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첫 번째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기본적인 평가 영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적 평가, 두 번째 동적 평가와 세 번째 푸시업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실습 시간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일 때 이 세 가지 정적 평가, 동적 평가, 푸시업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학습했기 때문에 하드 콘택트 렌즈에서라고 이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적 상태라는 것은 눈을 움직이지 않고 정면을 주시한 상태, 즉 프라이머리 포지션 상태에서 제1 아니 상태에서 하드 콘택트 렌즈의 상태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 콘택트 렌즈가 각막의 중앙에 정확히 있는지 중심 잡기를 평가합니다. 영어로 센터링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렌즈의 움직임을 평가하는 거죠. 눈을 깜빡한 상태에서 눈의 움직임을 파악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드 콘택트 눈꺼풀이 이게 눈꺼풀 폭이 상당히 좀 적어서 하드 콘택트 렌즈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상태라면 이 윗눈꺼풀의 작용에 의해서 피팅 상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정적 평가에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 정면을 주시한 상태에서 중심 잡기 그러니까 센터링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눈을 깜빡하면서 움직임이 어떤지도 봤다면 최종적으로 윗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려서 이 눈꺼풀이 하드 콘택트 렌즈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팅 상태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드 콘택트 렌즈의 좀 넓은 부분을 윗눈꺼풀이 덮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눈꺼풀이 잡고 있기 때문에 플랫한 피팅 상태도 마치 스티프한 피팅 상태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 그 반대처럼 스티프한 피팅 상태인데 눈꺼풀의 움직임에 의해서 눈꺼풀이 깜빡일 때마다 자꾸 렌즈를 밀어내기 때문에 또 너무 플랫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적 평가에서 세 번째로 윗눈꺼풀의 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평가를 할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동적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동적 평가에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마찬가지로 눈을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렌즈가 각막 중앙에, 그러니까 정면을 봤을 땐 중앙에 붙어 있지만 예를 들어 측면을 봤을 때 렌즈가 이렇게 각막 중심에서 벗어난다면 너무 플랫한 상태가 되겠죠. 이건 위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 하드 콘택트 렌즈도 눈을 따라서 같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눈 따로 렌즈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너무 플랫한 피팅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티프하게 처방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 동적 평가에서도 눈을 상하좌우로 움직였을 때 눈이 움직일 때 렌즈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같이 따라 붙어서 움직이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스티프하게 처방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너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움직일 때 동적 평가를 할 때 대략 한 1mm 정도는 눈에서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것은 어느 정도 정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시업 테스트인데요. 푸시업 테스트는 정면을 본 상태에서 아랫 눈꺼풀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위로 밀어 올렸다가 놔주는 거죠.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갔던 렌즈가 어떻게 다시 제자리를 잡는지를 보고 하드 콘택트 렌즈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적 평가의 하나에 들어가지만 푸시업 테스트는 정말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독립적으로 떼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로레세인을 사용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 텐데요. 일단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정확하게 피팅된 얼라인먼트 피팅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로레세인 패턴이 전체적으로 지금 흐릿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눈을 깜빡할 때 약간의 움직임은 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약간의 움직임은 있지만 제자리에 아주 중심 잡기도 잘 돼 있죠. 처음에 깜빡한 상태에서 각막 중앙에 렌즈가 잘 위치되어 있고 렌즈도 일정한 부분은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보이죠. 이게 최적의 피팅 상태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플랫한 피팅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플랫한 피팅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동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눈을 움직였을 때 눈하고 지금 렌즈하고 완전 따로 놀죠. 지금 각막 중심에서 완전히 지금 이탈된 양상을 보이죠. 가장자리를 본 상태에서 자, 보게 되면 각막의 위치와 눈의 위치가 완전 달라지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동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일반적인 정적 평가에서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도 보면 완전히 각막에서 가장자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게 되죠. 이렇듯 플랫한 피팅 상태에서는 렌즈의 움직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적 평가에서도 눈을 깜빡일 때 렌즈 움직임이 많고요. 또한 지금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중간 부분이 좀 검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피컬 터치 상태로 피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부분에 플로레세인이 묻어 있는 눈물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죠. 따라서 그 부분이 플로레세인이 염색되지 않은 어피컬 터치의 피팅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스티프한 피팅 양상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한번 보죠. 자, 렌즈의 움직임이 약간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동적 평가를 해보면 눈하고 움직이면서 눈의 중간에 붙어서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고요. 또한 이때 중요한 것은 한번 보게 되면 자, 정면을 주시한 상태에서 보면 요 중앙 부분이 지금 플로레세인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상태를 어피컬 클리어런스 피팅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렌즈가 움직임이 좀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렌즈가 깜빡일 때 움직이는 건 사실 이 윗눈꺼풀의 작용에 의해서 렌즈가 아래쪽으로 자꾸 밀려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피팅 상태를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중앙에 붙어 있는 상태를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 사실은 렌즈의 움직임이라거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플로레세인 패턴까지 동시에 이용해서 렌즈의 중심 잡기, 또 렌즈의 움직임을 보고 당연히 푸시업 테스트도 하고 이 플로레세인 패턴의 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게 되겠죠. 자, 하나 동영상 한번 더 볼게요. 지금 요거는 스티프한 피팅 상태인데요. 아주 피팅 상태를 보기에 이상적으로 나온 동영상이라서 내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플랫한 K 값이 41.75 다이옵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거보다 1 다이옵터 정도 더 스티프하게 처방한 거죠. 그러니까 42.75 다이옵터의 그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가진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한 상태인 거죠. 중앙 부분에 보면 지금 플로레세인이 아주 꽉 차 있고요. 가장자리는 상대적으로 플로레세인이 차 있지 않은 상태, 즉 어피컬 클리어런스 상태 또는 영어로 풀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풀링이라는 건 이게 막 이렇게 물이 차서 모여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여러분들 풀 아잖아요. 풀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물이 차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물이 고여 있다 해서 뭐 외국 사람들은 풀링 상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풀링 상태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피컬 클리어런스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주는 게 더 좋겠죠. 자, 여기까지 동영상을 보고요. 자, 그래서 이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는 지금 동영상에서 봤듯이 이 플로레세인을 사용한 평가법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다 넘어가 버렸네요. 미안해요.
내가 지금 막 넘기다 보니까 그냥 막 넘어갔어요. 자,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적인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로레세인을 이용해서 플로레세인 패턴을 이용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안경사가 슬리램프를 이용해서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도 확인해야 하고 또 슬리램프를 이용해서 중심 잡기라거나 렌즈의 그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슬리램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뭐 의료법 이런 얘기를 떠나서 뭐 하여튼 뭐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요.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하니까요. 슬리램프가.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고요. 또 플로레세인 같은 경우도 뭐 안과에서 의사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안경사들의 경우에는 이게 의료법의 문제 때문에 사실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에서 이런 플로레세인을 이용하고 또 슬리램프로 이용한 하드렌즈 피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에서 안경사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게 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임상에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안경사가 사용하는 방법은 서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 평가를 충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 평가와 동적 평가, 푸시업 평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양상을 평가하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적 평가와 동적 평가, 푸시업 테스트만을 가지고는 사실 하드 콘택트 렌즈를 완벽하게 피팅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까지밖에는 처방 그 피팅 상태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럼 임상의 안경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좀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임상적인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는 자동 굴절력계를 이용해서 보통 자동 굴절력계가 3배에서 한 4배 정도 확대돼서 보여지거든요. 눈의 크기가요. 좀 뭐 또 다른 어떤 장비들은 뭐 7배 이상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 장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이 자동 굴절력계에 이렇게 얼굴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실습할 때 해봤잖아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피팅 상태, 즉 기본 평가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덧굴절 검사를 통해서 이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조금 더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굴절력계를 이용해서 확대시켜서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덧굴절 검사를 통한 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10%를 보완할 수 있는데요. 덧굴절 검사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은 내가 다음 차시, 2차시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결국은 콘택트 렌즈를 피팅한 상태에서 스티프하게 처방되게 되면 누행 렌즈가 플러스 굴절력을 가지게 되고요. 또 스티프하게 처방하면 플러스 누행 렌즈를 가지게 되고 플랫하게 처방하게 되면 마이너스 누행 렌즈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덧굴절 검사 값에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 결과치를 가지고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간접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방법, 또 빼는 방법은 석션을 이용하는 방법과 손가락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고요. 또한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착용법, 제거법, 또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안경사가 되었을 때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교재 콘택트 렌즈 실습 교재의 137페이지와 209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주 자세히 세부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참고 사이트 올려놨으니까요. 이 참고 사이트에서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12주차 1차 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